오염수 해양 투기 절대 반대한다.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나설 때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1번 후쿠시마 오염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또다시 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정부의 오염수 대응을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왜 대체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괴담 선동 목적은 국민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를 괴담으로 흔들어서 자당이 처한 온갖 범죄 혐의로 쏠린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속셈뿐입니다. 자, 이제 어제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폐핵수로 부르겠다, 핵폐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과거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IAEA에서 가장 역대의 두 번째로 큰 가장 최악의 7등급의 원전 사고로 분류했거든요. 예.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네. 또 이 오염수 방류를 해양에다가 하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의 좀 표현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괴담을 유포해서 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어민들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지금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WTO에서 그 승소해서 지금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근거 자체가 없어져서 또 수산물 수입 재개가 연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태평양 도서국은 모두 지금 반대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를 방류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의 식품 재개와 관련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도 높은 지금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는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그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바뀐 내용들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거에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특위와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IAEA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자라고 또 입장을 바꾼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지난 12일 날 도쿄전력에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운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의 검증 결과도 7월 초 정도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방류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취할 태도는 그 조속하게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잠정적인 조치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조속히 여야 간의 그 특위도 열어서 국회의 반대 결의안도 채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일본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고서를 먼저 보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사안이다. 괴담만 가지고 더 불안을 부추기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좀 드리면 예. 네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해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IAEA는 자체가 원자력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국제적 기구인 그 한계가 있고 또 IAEA 검증 요청은 일본이 한 거예요. 그래서 IAEA가 검증하는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자료와 범위 안에 국한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에 그 저기 성모 의원께서 그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 알프스라는 그 저 처리수 맞아요. 장치를 해소한 물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알프스도 10년 동안 8번이나 고장이 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채취한 시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교반기로 돌려서 오염수를 섞어서 그 시료 채취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물만 떠서 이렇게 시로 채취를 했다라고 도쿄 전력 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AEA의 검증 자체만 가지고 이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도서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검증을 지금 그 요청하고 있는 거고 국제해양재판소에 대한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례경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민주당 이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인선을 했고요. 인적 구성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누가 혁신위에 들어갈지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일단은 뭐 그전에 이례경 첫 혁신위원장이 검증 소홀로 인해서 낙마한 이후에 네. 사실 그 이제 원 내외에 많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부적 인사 중에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그러면서도 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런 혁신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물색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은경 교수가 이렇게 낙점이 됐습니다. 네. 김은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금감원의 부원장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이에요. 그래서 없던 것이 생긴 조직인데 사실 그 금융기관들을 많이 이제 감독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만들어진 조직을 그 담당했던 3년 동안 담당했던 분이시고 최초의 여성 그 임원이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 이름 부합하는 측면도 사실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이제는 이제 혁신위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내 인사들은 최소화 시키면서 원외 인사 중심으로 좀 구성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주 중에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혁신위원장이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미 뭐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뭐 명칭부터 구성까지 모든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혁신은 당내의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내의 목소리들 현재 기득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부딪혀서 좌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 그 판단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받아야 된다. 예. 그 말씀 그것을 항상 그 혁신위원장께서 염두에 두고 혁신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는 공천 문제에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게 좀 맞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혁신위가 이제 뭐 특정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 제도를 이제 새로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천 TF에서 과거의 시스템 공천안에 대해서 한 차례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또 공천 시스템 같은 건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공천 룰과 관련된 것들은 큰 틀에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약간 가감할 것이 있으면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공천룰을 결정하게 되면 또 엄청난 당내에 이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도 하시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15년도에도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도 사실은 교수님이었잖아요. 정치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 지적한 것은 현실적인 이제 뭐 이렇게 그 업무 보조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당에서의 그런
그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결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그 혁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오히려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린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면서 총선 출마설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힘을 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좀 출마를 할 생각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안 그래도 입시 비리가 있는데 지금 입시 비리 혐의가 있는데 좀 박스오피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물론 본인이 나선 건 아니겠지만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일단 지금 들은 대로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근데 그 아까 그 이제 표를 사는 것 관련해서는 그 표를 이렇게 사지 않았는데 산 것처럼 한 거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렇죠. 표를 샀는데 가서 보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네. 박지원 전 원장께서 말씀하신 신당 창당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네. 조국 전 장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북콘서트도 하시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막역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SNS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무소속 출마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자체가 또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최근에 일련의 저기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항소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좀 재판 중인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일단은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공천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하면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출마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여부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이랑 부딪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일련의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뭐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들의 그런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편파적이다. 예. 이런 또 지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